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린라이트라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기택 이사께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번에 가장 어두울 때 용기를 좀 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온기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악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여기서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율은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국내 시장에 온기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각각의 짓누르는 악재가 작은 요인은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취임이 될 것이고 2016년, 17년도에 겪었듯이 취임 이후에는 환율과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작은 일말의 기대감이 좀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수익률 꼴찌였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다른 결로 퍼포먼스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연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떤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충분히 드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시장의 상승 핑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ISM 제조업 지표 발표, 그리고 젠슨홍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 가지고 MSCI 한국지수 ETF가 36%가량 상승한 부분들, 33%가량 상승한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CS2025,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이나노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 쪽으로 접촉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표면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 면에는 이런 것도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신년효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이제 5년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빼고는 12월 달이 안 좋게 되면 1월 달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이 안 좋았으면 1월 달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과 비춰보게 된다면은 2018년에서 2019년이 넘어가는 그 구간이라고, 그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년효과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분위기를 완전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이 신년효과는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정도 지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수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어디에 주목하세요? 예, 오늘 다행스럽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1,470원대에서도 외국인이 오전 대비 좀 매수하는 모습도 보였고,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선물을 신규 매수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상승이 나오는 것도 좀 특징이겠지만은 SK 하이닉스 필두로 HBM 관련한 한미 반도체 좀 신뢰가 가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K뷰티에 대한 고성장세가 시장에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화장품 업종도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방산과 전력설비, 조선업종이 강했더라면 오늘은 한동안 좀 쉬었던 반도체, IT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른 반도체 장비 섹터로 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오늘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지난주 강했고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는 방산과 제약바이오, 근데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한 수급은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업종을 선별해서 매수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의 끝이 아니라 기대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받도록 하고요. 반종미 소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섹터를 좀 확인했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특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그룹이 결국에 CES 2025를 좀 참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크게 부각받았는데 이게 지금 HBM3 16단 시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또 SSD 제품에 대해서도 전시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그 젠슨항 CEO와 만남을 가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심에도 좀 분위기가 같이 좀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과매도권에서 올라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ES 2025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양자 암호는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또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부각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뭐 스페이스 X텔레콤과 그 약 한 2조 원대 그 보안 통신망 계약 추진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결국 암호 그 보안주도 같이 좀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보안과 결합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CES 2025 기점으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따라 대응에 맞춰서 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릴 때 같이 놓아주고 혹은 흔들릴 때도 흔들리면 안 되는 섹터가 무엇인지 소테마도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CES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류호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속 장중 2,48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 속 4거래일째 상승폭을 켜내면서 71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 업종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 내에선 낸드와 DDR5, 반도체 장비와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장기 테마 내에서는 양자암호와 진단키트, 엠폭스, 의료 장비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 내에서는 딥페이크와 코로나19, 초전도체 백신 순으로 상위 위치해 있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전기전자 온라인 플랫폼, 2차 전지와 화학이 상위단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 테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주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등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3% 급등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부터 개최되는 CES 2025와 관련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시총상위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HBM 관련주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DI와 TFE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9%대 강세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도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에 더해서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된 데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ICTK와 IM 플러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외 우리로와 엑스게이트, KCS 등도 전거래일을 소폭의 숨고르기 이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에서 주요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테슬라와 루시드가 8%대, 리비안이 무려 24%대 급등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을 필두로 신성 델타테크가 10%, 성일 하이텍과 엔캠도 6%대 강세입니다. 네, 이외 단기 테마의 딥페이크 테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테마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최근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와 노로바이러스 4가지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단키트나 코로나19, 엠폭스 백신 관련주, 의료 장비 등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낭꾸님께서 증시 전광판 빨간 게 이쁘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빨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힘이 또 필수적이겠죠. 관전 포인트 어떻게 삼아보면 좋을지 먼저 이기택 이사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이슈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기관들의 눈높이가 일단 뭐 예측 추정치가 지난 3개월에 12조였던 게 불과 3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8.5조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뱀값에 거래되고 있는 과거의 용,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요. 용이 이제 뱀값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눈높이가 어디까지 낮춰질지 모르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뭐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은 HBM 양산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고, 이제 기회가 새로 왔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에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의 시대를 가르는 키워드라고 하면 AI였고 LLM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시대를 가르는 키워드는 LLM 모델에서 AG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SIC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때 대장주가 엔비디아였다고 하면 이제는 브로드컴이 될 거고,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고객사가 늘어나는 것이니 당연히 업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HBM이 작년 8월, 12월이었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양산과 수율을 잡아야 되는 과제가 생겼는데요.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주가는 그 사이에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고, 이러한 수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한테도 뒤져져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로 보자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고, 한 6개월 뒤쯤에 마이크론 정도가 따라가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늦어지는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것을 역전 가능할 것인가 가 시장 판가름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면 예전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다시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지금 현재 다들 8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다시 또 목표 주가 추정치가 10만 원대를 향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혹시 이제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께 투자 의견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의견 주시겠습니까? 왜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하는지는 극명합니다. 기존의 HBM 왕자가 계속 왕자를 이어갈 것이고, 브로드컴이 추가적으로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더 키웠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주 고민하시는 분들께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ES 소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테마가 다 CES 연관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양자, 로봇, 그리고 뭐 CXL 등의 앞으로의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까? 당장의 젠승환 CEO 연설이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정태근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뭐 CES가 좋은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누가 이슈를 주도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대세는 머스크, 트럼프가 만든 AI라는 흐름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또 CES라는 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얹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모멘텀은 CES가 끝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쨌든 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AI가 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AI의 어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AI로 비롯된 어떤 그 방만한 이 데이터를 또 연산하기 위한 또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보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AI가 단순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PC라든지 자율주행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디바이스라든지 어찌 보면 비이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에 그 시발점이 로봇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CES 좀 좁혀보게 된다면은 이번에 젠성이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AI를 접목시킨 신사업 방향성,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런 걸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CS가 가전 전시회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은 B2B보다는 B2C 쪽으로 이제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AI 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이걸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통용되는 단어인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AI를 자동차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AI를 또 어디에 접목을 시킬 건가? 여기는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은 로봇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그 대만 컴퓨텍스라는 그 대만의 어떤 CES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컴퓨텍스 2024에서 이 젠수상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시대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충분히 로보틱스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로보틱스는 또 이제 B2C 감안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AI를 비롯한 어떤 다른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아마 CES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뭐 빅테크가 됐던 아니면 다른 AI 기업이 됐던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CES에는 B2C에 주목을 해보게 된다면은 휴머노이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S가 시작되고 개최되고 나서 세론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론을 이기고 살아남을 테마를 로봇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이 뭘까요?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냐도 틀려질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또 미국 얘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 공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법 이민자 추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비의 자동화 투자가 어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2022년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진출했고 2023년도에 시간차를 두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맥 같은 기업들이 진출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단에 이 작은 종목도 뭘 볼까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시메스라든지 뭐 클로버 같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클로버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쪽에 시선을 두냐에 따라 틀릴 수밖에 없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이 뒷배가 탄탄한 그런 로봇 기업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가겠습니다. 오늘 뭐 마녀공장이 사모펀드에 팔린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다른 기업들도 조금 더 후하게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VT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환민엽 부센터장께서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녀공장이 사모펀드 피 인수 소식으로 20% 넘는 급등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녀공장은 자연유래 발효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미백 케어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기업이고요. 색조 화장품 등 전 세계 6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클렌징 쪽이 62%, 스킨케어가 17%, 세럼이나 앰플이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피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도 강세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T는 좀 5%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이 돼서 국내 쪽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VT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에쿼티가 강한 리들샷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어느 정도 작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가 다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해외 쪽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한 이후에 실적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이 주 수출국입니다. 분기 매출이 한 400억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리들샷 전용 매장 확대, 신규 채널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대형 유통 채널 업체 납품 일정을 좀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준비했던 부분이 올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산
생산 증설을 좀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도 50% 이상, 그다음에 외주 제작도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좀 준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800억, 영업이익 한 1,600억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5,000원 전후로 해서 가격까지 좀 더 내려온다면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그리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들여다볼까 합니다. 신고가, 남모르게 신고가입니다. 비츠로셀인데 1차 전지 기업입니다. 보통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갑자기 웬 1차 전지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수명이 수년에서 20-30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전지라고 해서 뭐 신재생, 방산, 뭐 스마트시티에도 핵심이라고 꼽히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그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리튬 1차 전지 업체인 그 비츠로셀이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이 기업이 이탈리아 피에트로와 그 리튬 1차 전지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에는 167억 원 규모라고 좀 나타났지만은 전정고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83억 원으로 좀 반 정도 그 좀 줄어든 것으로 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 2024년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전년보다는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포착이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해서 수급적인 요인들과 배당 성향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부각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거나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형태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남아있긴 한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별다른 모멘텀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일부 부각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기업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여러 가지 방향들을 봤을 때 하나가 뭐 세거나 아니면은 그 다양하게 좀 강하게 보여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매도 시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유자의 영역, 비츠로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보고 돌아와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주차는 10시 후 매도폭을 줄여나가더니 외국인은 10시 30분, 기관은 11시부터 매수 전환했습니다. 지수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선물 모두 매수 중인 양주차, 오전장 무엇을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매수상에서는 기관만이 전자닉스를 큰 폭으로 담았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입니다. 지금 7%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출발한 건 바로 화장품주였습니다. 마녀공장이 사모펀드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화장품주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동반 매수했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상향, 오늘은 유안타증권이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낮춘 상반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을 1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7.58%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11만 6,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톱톱과 화장품 외에는 삼성전기와 네이버를 매수했고요. 기관은 LG엔솔과 함께 오늘 HBM의 필수 장비인 TC본더 생산의 7번째 공장을 건설한다 밝힌 한미반도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4분기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기관은 한미반도체를 3거래일 연속 담으면서 주가도 3거래일간 강세, 지금 5.89%, 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수했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연말 위와 장 내시경 지혈제로 뜨거웠던 종목 바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지금 7%대 상승하면서 4일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새해 처음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다양한 섹터를 담았는데요. CES에 따라서 부각받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는 ICTK를 담았고요. 그리고 역대급 독감의 중국에서는 조류 독감과 호흡기 환자가 속출한다는 뉴스에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강했고 특히 한시의회 관련주들이 상방 VI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외국인은 시젠을 담은 모습 그리고 D&D 파마텍, 셀바스 AI를 매수했습니다. 기관의 선택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리가켄바이오, 테크윙, 하이젠 R&M,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두 종목 담은 모습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일륜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오를 때도 됐지라고 해서 일륜적 반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진 않고 제가 붙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의 보릿고개는 좀 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올해는 진짜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부담이 축소되면서 결국엔 이익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릿고개는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라네즈와 이니스프리는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중심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매출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낙폭은 좀 만회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호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인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좀 턴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2014년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고 그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아픈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열매를 맺힐 시기가 2025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좋을 때 구조조정이 없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자기 살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긴 호흡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실적 예상치가 그동안 감익에서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이에 작년에 1,000억 정도의 매출이익을 보였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을 보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작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재작년도에 20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일륜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양심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양심은 당분간 주가 상황에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의견. 아모레퍼시픽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지난해 8월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인데 화려합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영훈 과장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정태현 이사입니다. 그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오늘을 볼 게 아니고요. 11월 달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8일을 기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내시경경 지혈제, 넥스트파우더. 이게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11월 달에 미국의 이제 FDA 그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글로벌 수출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아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적자 꼬리를 끊어버리고 흑자 전환된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시세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점을 해서 저 개인적인 기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부근이 45,000 돌파가 됐기 때문에 신고가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식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사실상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 유망주 볼 텐데 시간상 한마디씩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방산업종 내에서 한국항공우주 소폭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쪽으로는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기관 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 방산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올해도 부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략기종 KF21에 대한 국내 양산 40대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출이 용이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50대, 그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쟁 프랑스 라파엘이 제외된 이후에 수호기 러시아 기종이랑 좀 경쟁에 대한 상황인데 KF21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올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진단키트 관련 기업도 나와 있는데요. 반종미 소장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랩지노믹스 갖고 왔는데 10시까지만 해도 한 5%까지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주신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됐는데요. 그만큼 독감 걸리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슈가 나온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택 이사께서 꼽아주셨나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정책 수혜가 되고 올해 차별적인 성장이 있고, 거기다가 한국만의 강점을 보유한 섹터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고요. 조선 섹터 중에서도 대가스의 시대에 걸맞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2,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데 올해 4,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배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위치는 박앤세일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진단키트가 한 종목 더 있군요. 수젠텍입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수젠텍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다음을 준비하자는 맥락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가 꺾인다는 건 아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추가 상승이 주춤해질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를 또 대체할 섹터가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최근에 중국에서 HMPV 유행을 하고 있고, 국내도 지금 전주 대비 독감 환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좀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